이제 이번 파일은 여러분들이 가장 좀 헷갈리는 부분으로 할 거예요. 바로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명확히 이번 단원을 통해서 구별했으면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목은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바로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지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시각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CO2의 양이 증가하면 알아보겠습니다. CO2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면 CO2는 온실기체죠. 온실기체는 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복사평형 상태에서.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뜨거워지고 이 상태에서 온실효과가 나타나고, 더 있으면 온도가 더 올라가서 온실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 온실효과가 강화가 돼요. 온실효과가 강화가 된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2000년대에 15도로 온실효과가 나타난 지구를 하면 2005년에는 16도로 온실효과가 나타나고 2010년에는 17도로 온실효과가 나타나고 2015년에는 18도로 온실효과가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온실효과인데 따뜻함이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란 온실기체량이 증가하여 온실효과가 강화가 돼서 계속 따뜻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지구온난화라 해요. 지구온난화가 147페이지 아래쪽에 적혀있는데, 온실효과의 증가로 지구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로 하고, 과학자들은 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을 CO2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CO2 양이 증가한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왜냐? O는 공기 중에 많거든요. O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O가 많아야 돼요. 사람들은 숨 쉴 때 탄소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산화탄소부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탄소가 과연 출처가 어딘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14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탄소 순환입니다. 먼저 잘 보시면 기권에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로 존재하는 탄소는 물에 녹아 수권으로 이동한다. 즉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수권으로 된다. 수권 속에 들어가거나 광합성에 의해서 흡수돼서 먹이사슬에 따라 동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다시 공기 중으로 되돌아가고 직권, 썩어서 물질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서 직권으로 되면 석탄이나 석유로 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가 타면 다시 탄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될 테니까 공기 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탄소가 직권, 수권, 생물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것을 탄소순환이라고 해요. 그림 3-18번 가운데 147페이지 가운데 큰 그림을 보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으로 나무에 들어가고 물에 녹아있는 탄산이온으로 됐다가 해양 유기물로 됐다가 화석연료로 됐다가 다시 연소가 돼서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렇게 탄소가 돌아다니는 것을 탄소순환이라고 합니다. 147페이지 좀 더 자세히를 보겠습니다. 자연계에서 탄소는 지구계의 물질 중 하나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탄소는 직권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소는 직권에 있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수권은 기권보다 탄소 함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봤더니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수권과 기권을 비교할 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수권이 기권보다 탄소량이 많다예요. 그래서 탄소 많음이고 수권보다 적음이 되겠죠.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직권이 어떤 형태로 가장 많이 있을까요? 바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다음에 생물들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있고, 의외로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권의 이산화탄소량도 무시 못하지만, 그런데 온실 효과는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돼요. 기권. 요걸로 온실 효과가 돼요. 여기 있는 탄소들은 이산화탄소로 됐을 때 온실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146페이지 그래프처럼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 직권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태운 결과인 이산화탄소가 여기 기권에 쌓이죠. 쌓이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8페이지 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냐. 첫 번째 그래프가 열대야의 증가. 여름철 기온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학교도 6월달부터 냉방기를 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는 그래도 방학을 그나마 빨리 하는데 8월 24일 개학을 해서 10월까지 여러분들은 더운 낮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에어컨 막 틀면서. 예. 8월 달에 휴가 갈 때 집에서 무척 더워. 휴가 가기 전에 집이 무척 더울 거예요. 혹시라도 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열대지방이나 이제 하와이나 몰디브나 이런 데 가면 무척 더울 거예요. 예. 바닷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는 아침과 저녁일 뿐이지 무척 더운 지방에 가거든요. 대부분. 왜 이렇게 더운 기온이 될까?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열대야 날짜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 사과, 포도, 배가 경상도, 남도와 북도 사이에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북쪽 지방까지 잘 자라고 있어요. 사과는 추운 데서 잘 자라는 작물인데 추운 데가 적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전부 다 높은 쪽으로 이동해요. 여기 배 같은 경우, 복숭아 같은 경우에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요. 따뜻한 지방이 많아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49페이지 보면 지구계 전반, 특별히 일본, 섬나라가 가라앉고 섬나라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에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녹겠죠. 북극곰들이 살고 있는 빙하, 유빙이라고 하는 곳이 다 녹겠죠. 홍수나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이렇게 기상이변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지구온난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실기체를 발생을 줄여야 돼요. 온실기체는 이것만 있지 않았어요. H2도 존재하고 CH3도 존재하고 CO2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얘는 날씨 변화를 일으켜주죠. 예, 물은 사람한테 필요하거든요. 많아도 비로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계속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 전체적으로 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생물들이 광합성하는 수밖에 없는데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나 녹말로 저장을 할 텐데 광합성을 하는 숲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CO2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얘도 잠재적으로 위험하죠. 우리가 지난 파일을 살펴보시면 얘는 CO2의 23배의 온실효과 기체가 있어요. 23배 더 뛰어나요. 하지만 지구상에 많이는 안 나와 있어요. 물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